캐나다에서 트러커들의 시위가 너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남편한 세상의 남중구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 아니세요? 제가 2월 초에 좀 정신이 없었고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사실 저번 주에 촬영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쫑 PD의 불금을 뺏어서 촬영. 오늘 두루치기 먹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얻어먹었어요. 심지어 쫑 PD 요즘 잘 돼가지고. 오늘의 지금 또 첫 주제는 뭔가요?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캐나다 트러커 시위라고 하겠습니다. 캐나다 트러커 시위가 비트코인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 뉴스에는 캐나다 트러커 시위에 대해서 거의 다루지 않고 있어요. 다루는 방식도 그냥 백신 반대 이런 정도로만, 이제 그런 내용만 나와 있는데, 캐나다 트러커 시위가 비트코인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캐나다 트러커 시위는 백신 패스에 반대하는 캐나다인들이 하는 시위인데, 거대한 트럭들,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는 차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그런 거대한 트럭들을 도심 한가운데로 몰고 와서 도심 도로를 마비시키고 이제 시위를 하는 거예요. 참고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이제 과격한 시위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거기서도 과격하지만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서방 국가들은 생각보다 시위를 굉장히 격렬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촛불 들고 시위하는 걸 보면 아마 감동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 맨날 이렇게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총 쏘고 이렇게 하다가 촛불을 들고도 혁명이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놀라웠던 현상이 아닐까. 아무튼 이제 그런 시위가 좀 격화되니까 캐나다 정부에서 이제 이걸 골치가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리도 총리가 굉장히 이제 과격한 조치들을 내놓고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트러커들의 시위가 이제 계속되고 백신 의무화 반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에 있는 고펀드미라는 사이트에서 트러커들에게 몇백만 달러에 이르는 돈을 모금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캐나다 정부에서 그 계좌를 동결시켜 버립니다. 은행을 동결시킨다는 거, 오늘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환상 중에 하나가, 은행은 그냥 돈을 잠시 보관하는 곳이고 언제든지 내가 그 돈을 꺼내 쓸 수 있고, 뭐 압류라든지 이런 법원의 조치가 아니면은 은행도 내 돈을 함부로 할 수 없다 라는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보이스피싱의 예를 들게요. 처음에 보이스피싱이 일어났을 때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들 중에 보이스피싱과 상관없는 계좌로 돈이 들어갔다가 그 돈을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인출시켜서 빼나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빼나가기 전에 그냥 모르는 돈이 자기 계좌에 들어왔는데 이 돈을 동결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생겼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보이스피싱을 A라는 사람이 당해서 B라는 계좌에 들어갔어요. 근데 B는 이 보이스피싱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 B한테 A가 돈을 돌려줘 라고 말하면,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누군지도 모르고 돌려줄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원래는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와 B가 소송을 해가지고, 그래 보이스피싱 맞구나 하면 이제 이렇게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이런 게 있으면은 은행에서 바로 지급을 정지시키고 금액을 이제 회수할 수도 있는 특별한 조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왜 특별하냐면, 은행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신뢰입니다. 신뢰. 무슨 말이냐, A은행이 B은행한테 돈을 보냈을 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일단 B은행에 들어가서 B은행에서 그 돈이 뭐 보관이 되든 사용이 되든 인출이 되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A은행이 아직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조치에 의해서 그 돈을 가져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들이 월급으로 오늘 300만 원을 받았어요. 월급이 300만 원 들어오면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우리 돈이죠. 우리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인출할 수 있고 이런 걸 뜻하는 건데, 근데 그런 특별한 조치들이 만약에 일어나다고 생각하면 300만 원이 들어왔지만, 이게 과연 진짜 여기 잘 보관되는 걸까? 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의심이 생기면 여러분들 그 계좌에 돈을 넣어 놓겠어요?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인출하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은행이라는 곳은 그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고 여겨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보이스피싱에 대한 조치는 굉장히 예외적인 조치이고 피해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조치일 수 있지만, 결국은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조금 저하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도 했어요. 근데 요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부동산 등기 있죠. 집을 사게 되면은 내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제 소유권이 탁 찍히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등기부에 적혀 있는데 이 집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하지만 등기는 사실 그만큼의 신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기는 등기됐다는 것 자체로 소유권이 완료되는 게 아니에요. A에서 B한테로 넘어온 것이 어떤 형태로든 원인부여다, 그러니까 애초에 없는 것이다, 서류를 조작해서 만든 것이라고 하면 남중구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제 땅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를 믿고 쫑PD라는 사람이 제 집을 사갔는데 나중에 이 피해자가 소송을 하면은 쫑PD가 이 사람한테 집을 돌려줘야 돼요. 놀라운 얘기죠. 근데 신뢰성의 한계를 가지게 한 이유는 등기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은행장부도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법원이 충분한 어떤 소명을 통한 결정을 해가지고 가압류를 하는 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떤 법칙 같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이 계좌는 좀 의심스럽다 라는 이유로 동결시킬 수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그 은행 계좌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은행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아무도 거기 돈 넣어놓지 않겠죠. 일단 얘기가 너무 멀리 가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중국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중국의 CBDC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아요.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CBDC의 본질 자체가 중앙은행이 디지털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0만 위안을 벌었어요. 큰 돈이네. 감사하고요. 네. 100만 위안을 벌어서 내일 포르쉐를 사러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돈이 없어져. 중국은행에다가 아니 왜 제 돈을 없애셨어요? 네가 어제 잠자면서 굉장히 높은 분을 욕한 것 같아. 그래서 네 돈을 쓸 수 없게 만들었어. 이것이 CBDC의 본질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지금의 돈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사실 은행 시스템이 국가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합스부르크든 로스차일드든 오래된 시절부터 만들어진 이 뱅킹 시스템이 그냥 현대화된 거예요. 근데 이 뱅킹 시스템은 정말 그동안에 그 신뢰를 계속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뱅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뱅킹 시스템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날로 은행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얘기가 빙 돌아서 오냐면 실제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그저께 그 조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트리도라는 총리가 보기에는 트럭커들의 시위가 너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원의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 조치를 한 다음날 그 캐나다의 1, 2, 3위의 은행들이 오프라인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뱅크런을 한 거예요. 돈을 찾으러 와서 싹 다 빼가는 거예요. 실제로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승수 효과라는 그런 명목으로 실제 자기들이 예금 받은 돈의 한 10% 정도만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대출해 줍니다. 근데 그 예금을 전부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1만 주고 나면 파산이죠. 그래서 그냥 은행을 닫아버렸습니다. 사실상 뱅킹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 CBDC 욕할 게 아니었어요. 캐나다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비트코인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 여러분들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비트코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제 개인 지갑에 있는 돈을 은행이 다 막힌 상태에서 내 돈을 보내고 싶으면은 그냥 비트코인으로 그 사람의 지갑으로 보내주면 끝입니다.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돼요. 근데 이제 은행 시스템을 이용한 뱅킹은 캐나다는 중단된 거죠. 저야 뭐 오늘 인출이 안 되면 뭐 3끼 정도 굶으면 그만인데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잔금을 쳐야 된다든지 오늘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한다든지 이런 모든 경제활동이 멈춘 겁니다. 지금 뭐 트위터에 보면은 민주주의가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가 죽은 현장이에요. 트리도는 아마 올해는 못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 맹비난을 하고 있거든요. 맹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중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은행이 멈출 수 있다는 걸.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불안감이 커질수록 기존에 중앙화된 은행 시스템들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더 큰 신뢰가 있는 곳으로 돈이 몰려가게 될 것이다. 참고로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데 비트코인이 아직도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스닥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최첨단의 자산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환금성이 진짜 좋잖아요. 사실 이건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비트코인을 팔아서 원화로 또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제 큰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이걸 팔아서 메꾸고 있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사실 조금 더 이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제 커져야 좀 더 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네가 말한 디지털 금이라는 거는 그냥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냥 디지털 자산으로 앞으로 영원히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속성이 희소하고 언제든지 이동 가능한 이런 것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 뱅크런이 된 차트들을 보고 순식간에 이만큼의 사람들이 돈을 인출하다가 스톱된 걸 보고 격변의 시기가 도래했구나. 이미 사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사태도 마찬가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40대가 겪었던 그 평온한 유년기와 청년기,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끝나고 다시 한번 세계가 경랑 속으로 빠져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제 비트코인의 속성 얘기를 했으니까 터키 얘기도 해드릴게요. 터키에서 이제 거기도 독재자죠. 에르도안이라는 총리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터키 중앙은행에서 자꾸 금리를 올렸어요. 금리를 올리는 게 당연하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금리를 올려서 돈이 덜 돌게 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혀요. 근데 이제 총리님이 아니 왜 자꾸 우리 국민들에게 이자 부담을 높이냐, 기준금리 내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자가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죠? 폭등하게 됩니다. 한때 이제 나락으로 갔었고, 그때 터키의 비트코인은 10만 불이 넘었습니다. 왜냐면 터키 돈 리라가 그냥 들고만 있어도 쓰레기가 되니까,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급하게 비트코인으로 바꾸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했었고, 부동산이랑 뭐 터키의 명품값이 같이 폭락하면서 유럽에서든 아시아에서든 지금도 네이버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터키 아파트 사는 그런 붐이 불고 있습니다. 이스탄불에 있는 아파트들을 줍줍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와 금융을 모르는 분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면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랜만에 찍는 첫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